안녕하세요. 코인정보소 시황분석 방송을 시작합니다. 오늘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채널은 어떤 유료픽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강요 등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매매에는 반드시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. 그럼 비트코인 달러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오늘 기존에 있었던 좀 그 차트상의 지지 구간들과 저항 구간들을 새로 다 지우고 새로 조금 작도를 했습니다. 이런 명확한 파동 구간들이나 지지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제가 다시 표기를 했고,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이 노란색 가로줄로 표시된 구간들은 지지 구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가로 수평선 중에서도 이렇게 진한 구간들은 조금 더 중요한, 예를 들면 추세선들이나 아니면 이평선들, 아니면 구조물적 저항 구간들에서 조금 더 메이저한 주요한 저항 구간들이나 지지 구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를 했고, 그다음에 이런 박스권 저항 구간들도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,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구간들은 추세 저항선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구간들은 지금 삼각 수렴을 이탈했던 모습이고, 일단 이렇게 염두해 두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시황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노란색 박스 구간, 여기서 동그란 이 흰색 타원을 그려놓고 이 구간들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. 그리고 이 구간까지 찍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 이 시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부분 매수,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.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, 지금 일봉상에서 이 비트코인이 처음 이렇게 큰 파동을 시작했을 때의 이 고점 부근이고, 이 그 다음 파동에서의 지지 구간,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더 지켜야 이 파동에서의 모습이 더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구간을 표시를 해드렸었고, 아까 오후 시간이었었죠. 오후 시간대에 이 부분을 찍고 나서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,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트위터가 뜨면서 일단 반등을 했는데요. 일단 트리거가 되는 그런 트위터라든지 어떤 일론 머스크랑 또 그 주요 지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트리거가 형성되긴 했지만, 실제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거나, 이런 개인이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테슬라에서도 어떤 이런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팀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그 팀도 어떻게 보면 세력의 하나의 종류가 될 수도 있겠고,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지가 나와야 되는,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 그런 트리거성의 트위터를 올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반등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나,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일단 제가 이 삼각 수렴 이탈한 구간부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이 파란색 삼각 수렴에서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주거든요.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삼각 수렴 안에서 파동을 그렸기 때문에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밀어 넣는지, 아니면 다시 이탈한 이후에 다시 밑바닥 부분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구간이었고,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삼각수렴 안으로 넣었었다면은 다시 한번 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겠지만, 이 구간 자체가, 이 하락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졌던 이 구간 자체가 어느 구간이냐면은, 일봉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렸었던 이 위 파동에서의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정이 일어나기 전에 넥라인 구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메이저 저항 구간이 되겠고, 이 구간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,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탈하였어도
반등을 줬을 때, 그리고 이 저항 구간에서 다시 뚫는지 안 뚫는지 이 구간을 보고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구간에서 탈출을 어느 정도를 하셨어야 됐고,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제가 지금 4시간 봉상에서 이렇게 패러럴 채널을 그려놨거든요. 이 지금 삼각 수렴도 사실 이 패러럴 채널의 이 점점점의 중간 부분인데, 이 채널상의 중간 부분도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의 끝단이 이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구간을 실제적으로 넘지를 못하고, 그러니까 이 파동상에서 중간 부분을 넘지 못하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의 이제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, 그 다음 바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바닥을 일시적으로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바닥을 뚫으면서 급락을 줬고, 그 다음 저항 구간에서 올랐지만 다시 또 여기처럼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위로 채널 안으로, 이 상승 채널 안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는지가 중요했거든요. 근데 또 살펴보면은 이 바닥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조정의 넥라인, 상단 넥라인 저항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맞고 다시 급락을 하는, 실질적으로 이탈을 하고 다시 그 넥라인이나 저항 구간까지, 주요 저항 구간까지 붙여준 다음에 뚫지 못하면은 탈출을 해야 되는,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삼각수렴 끝단에서 이 삼각수렴의 상단은 지금 이 채널 구간의 중심값, 이 중심값을 실제적으로 넘지 못하고 급락을 준 이후에 삼각수렴의 하단까지, 그 다음에 이 메이저 넥라인까지 다시 올려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, 다시 반등을 줬지만 이 또 패러럴 채널의 이 하단 라인을 뚫지 못하고 여기도 이제 넥라인으로 작용하는 이 구간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항이 나오는, 그래서 일단 주요 지지 구간까지는 정말 많이 내려왔고, 이 구간에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볼 만한 구간, 스탑로스를 짧게 걸고라도 받아볼 만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, 그거에 맞게 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뜨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,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봉에서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작도들을 다시 했거든요.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지금 파동이 이 패러럴 채널 안에서의 파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이 실제적으로 여기 한 번, 두 번, 세 번 맞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가져갔었던 TP 원값이었었고, 이 부분을 넘지 못하고 이 채널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,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 패러럴 채널의 하단을 한번 리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줬지만 이 패러럴 채널상의 중심값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, 그리고 이 하단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이 넥라인까지 무너뜨리면서 밑으로 이렇게 쏟는 그림까지 일단 이렇게 됐었고, 일단 오늘 제가 좀 작도를 다시 했기 때문에 TP2 값, 기존에 제가 유지하는 TP2 값이 채널의 상단에 TP2 값이 유지해 있고, 이 기존의 이 패러럴 채널 상에서, 그러니까 이 파동을 그렸었던 메이저 넥라인 구간이 여기 지금 한 57.5에서 58.5 정도에서 위치해 있고요. 메이저 저항권, 이 조정 전의 넥라인 구간이었었고, 그 다음에 정고점 부근, 그 다음에 이 지금 조정의 이 N파동의 조정에서의 메인 추세 저항값, 그리고 이 조정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넥라인,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여기서부터의 시작된 단기 하락 추세, 그리고 여긴 지지라인. 자,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드렸고,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의 연속성이 쌓이면서 적어도 여기 단기 하락 추세를 뚫는다든지, 아니면 메인 이 추세 저항까지 한번 붙여둔다든지, 아니면 이 넥라인까지 한번 붙여둔다든지,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서 단기 하락 추세도 못 넘고, 아니면 단기 하락 추세만 살짝 넘긴 상태로 다시 리테스트를 한다거나, 아니면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뭐 37.8K, 32K도 그려놨지만 실제 여기까지도 열리게 되는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고, 이 구간이 이탈했을 때 그 다음 라인이 저항 받는지, 아니 지지를 받는지
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제가 4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기본 입장은 5월 한 달간은 적어도 이 차트적으로나 경제 어떤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보거나 조금 5월 한 달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중요한 구간들을 계속 이탈을 했었고 조금 이제 과열된 시장을 조금 잠재울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큰 봉에 조금 더 당겨서 보자면은, 일단은 이 단기 초록색 단기 하락 추세를 뚫는 게 중요하겠고, 뚫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. 사실 이런 노란색 얇은 선들은 지지 구간이지만 사실 크게 어떤 매도세가 큰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사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매도세기 이 지지 구간들이기 때문에, 이런 구간들은 살짝 반등을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메이저 지지 구간들이 아니었거든요. 실제로 여기가 중요 지지 구간이었었고, 이 구간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이제 30K까지 열리는, 그리고 여기 30.36K 이 정도가 뚫리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번 파동, 이번 대세 상승이 끝나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, 지금은 사실 여기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항입니다. 위로 계속 지금 단기 하락 추세를 일단 먼저 뚫어야겠고, 그 위에 이 조정에서의 넥라인, 그 다음에 그 위에 메인 추세 저항,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조정 전에서의 넥라인, 메인 저항 이 넥라인, 그 다음에 위에 전고점 부분, 그 다음에 이 패러럴 채널에서의 하단 부분도 저항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이 회색 동그라미는 이 메인 이제 추세 저항, 메인 하락 추세 저항이랑, 그리고 이 패러럴 채널의 하단 구간, 그 다음에 이 조정에서의 넥라인, 이 구간들이 다 뭉쳐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 테고,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, 어떤 식으로 올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 테고, 여기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일 거고, 여기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받쳐주는, 그리고 메인 추세 저항이 이렇게 내려오고, 이 패러럴 채널에서의 하단, 그 다음에 이 조정에서의 넥라인, 여러 구간들이 겹쳐있는 구간들이거든요. 시간적으로는 사실 이 구간이면은 한 6월 초, 5월 말에서 6월 초 이 구간까지 도달하는데, 어떤 파동을 이렇게 그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오를지, 이런 모습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, 사실 이 구간, 이 지금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 구간들이 다 모이는 라인이기 때문에,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, 한 번에 사실은 뚫기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. 이렇게 뭐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저항을 받고, 아니면 이렇게 수렴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, 이렇게 조금 저항 구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, 실제로 이 구간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이 끝날 수 있느냐 끝나지 못하느냐, 이것이 결정될 수 있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분석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구간이 일단 뚫리고 나서,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,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구간에서 사실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렇게 수렴 구간을 거치고 이 메인 추세 저항 라인을 뚫고 이 패러럴 채널 안으로 이게 진입을 한 이후에 상단 지지를 받은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.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안전하게 사실 매매를 하려면은 홀딩을 하고 장기 홀딩을 하고 가져가는 물량은 이런 구간에서 사실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아니면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요 지지 구간들 있잖아요. 여기라든지 아니면 여기라든지 뭐 이런 지지 구간들에서 스탑로스를 짧게 걸고 들어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